이제 뉴스탑10이 꼽은 1위가 나왔습니다. 백석도 밑에 바짝 엎드린 미래통합당입니다. 여야가 이렇게 선거 막판 돌발 변수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서는 판세가 초비상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박형준 위원장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서 사실 이대로 가면 개헌선 위태롭다 하는 게 저희의 솔직한 말씀입니다. 가장 심각한 이슈는 역시 차명진 후보 이슈였습니다. 또다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이것은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 이현정 의원님, 네. 왜 그랬는지 의도를 짚어보기 전에 그냥 보기에도 백석도 위태롭다는데 동일하세요? 글쎄요, 제가 모든 지역구를 알지 못하는 이상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이제 판세 분석을 해봐서 나온 결과일 겁니다. 예. 아마 그렇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엄살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왜 백석을 이렇게 이야기하나 하면 결국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석이 300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300석 중에서 100석 같은 경우는 이제 개헌을 하려면 기본 3분의 2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200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개헌을 독자 발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0석이 있으면 이게 개헌 저지선이 안 되고 또 5분의 3, 즉 180석이 있으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법안을 다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180석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주말 내내 이제 180석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박형준 지금 위원장은 무슨 소리냐, 우리 100석도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내부적인 사실일 수가 있고 아니면 정말 내부적으로 짜게 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본인들의 어떤 지금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선거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때 통합당에 안 좋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이냐, 막판 남은 시점에. 그 측면에서 이제 박형준 위원장은 정말 100석이라는 딱 이 선을 한계를 그어서 지지층들을 확실하게 결집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더는 물러날 데가 없다. 김상혁 변호사님. 네.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보수 결집과 중도층 이제 끌어들이기에 먹히는 작전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게 가장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도층도 견제 심리라는 거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국민의 의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저 말을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 그거에 대한 고민은 있겠지만 정말 저게 사실이라 그러면 일정 정도의 견제 심리는 우리나라 국민 수준에서는 일어날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독재 시대를 지내왔고 절대 권력은 그게 아무리 선한 진영이든 악한 진영이든 절대 부패한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이렇게 바짝 엎드린 박형준 위원장의 읍소 전략에 오늘 김종인 위원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개헌 저지선이 없다고 엄살 떠느라고 그러겠지. 그런 얘기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결과를 보고서 얘기할 거지. 근데 옆에서 웃으시는 분 누굽니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김태현 변호사님, 엄살이란, 글쎄요, 김종인 위원장은 자신감에 좀 미소를 좀 짓고 있는, 그 자신감 맞습니까?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박형준 위원장하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얘기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 외에 무슨 엇박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두 사람의 스타일과 역할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당사에서 있으면서 전략을 짜면서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데이터를 보면 나와 있는 여론조사, 지금 얼마 최근까지 보던 여론조사 보면 당연히 미래통합당 안 좋잖아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 보면. 그 데이터를 보면 당연히 숫자만 보니까 안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내부적으로 있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판세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앞에서 나와서 싸우는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말하면 최전선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사람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현장 분위기를 맛본다는 그렇죠. 예. 그리고 박형준 위원장은 저 후방에 있으면서 병참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과 보는 자료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경험이 있잖아요. 2016년에 민주당 때 어땠습니까? 당시에도 새누리당 180정 얘기했습니다. 야권표 갈리는데 180인데 이 얘기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 최소 과반이라고 그랬어요. 방송에 나오는 모든 정치평론가 과반 새누리당 얘기했습니다. 결과 어땠죠? 처참했습니다. 민주당의 승리였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이 그런 선거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 무슨 개헌전선이 안 돼 엄살이야 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죠. 백석도 위태롭다는 이 미래통합당의 읍소 전략에 대해서 오늘 이해찬 대표, 여당의 이해찬 대표 추태라고 평가 전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자기들이 과반수를 넘는 당이 된다고 큰 소리를 많이 치다가 요즘에는 무릎을 꿇고 하는 읍소 작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가 이렇게 추태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지들에도 당당하게 지고 정도를 걷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추태, 그리고 이해찬 대표는 뭐 여전히 박빙 지역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유시민 이사장의 180석 호언 얘기도 있었지만 이해찬 대표도 과반을 자신하는 분위기는 좀 역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해찬 대표 지속적으로 발언에서 과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조금만 하면 과반이 될 것 같다. 현실적인 목표로 내부 어떤 데이터가 있겠죠.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도 그냥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범여권에 차기 대선 주자는 한 명으로 끊임없이 거론되는 사람인데 뭔가 데이터가 있고 보고 들은 게 있으니 범여권 180석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톤 다운을 하고 온도 조절을 하는 것은 그런 분위기로 갔을 때 4년 전 새누리당이 170석, 180석 자신하다가 의회에 패배를 당한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또 여론조사 비공표 기간인 지금 이 며칠 사이에 중도층이 이 정권이 오만하다, 회초리 때린다 이런 심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도 조절을 하는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자신감에 차 있다는 것은 여러 관계자들이나 지역 후보들만 만나도 팁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읍소 전략이 추태일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고개를 좀 갸웃거리게 되는데 역시나 4년 전 이야기를 할 때 새누리당 170석, 180석 이야기 나올 때 그 당시 뭐 민주연구원에서 자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더불어민주당 뭐 최악의 경우 80석도 안 나올 수 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취했던 전략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전권 주는 것과 동시에 읍소하는 것이었거든요. 정치권에서 당연히 국민에게 회초리 맞을 것 같으면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표 주십시오. 읍소하는 게 당연한 거지. 힘들어 보이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잘할 겁니다. 우리가 잘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정치 전략인가요? 본인들이 할 때는 괜찮은 전략이고 남이 하면 다른 정당이 하면 추태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었어요. 지금 화면에도 머리끈을 질끈 동여맨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신발을 벗고 절하는 호소 전략까지 화면에 나왔는데요.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읍소 전략으로 대국민의 지지를 호소한 데에는 주말 사이에 유시민 이사장의 범여권 180석 발언이 꽤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오늘 이낙연 후보 겸손 또 겸손 표정 관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선거는 항상 끝날 때까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민께 한 표를 호소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는 선거 판세가 민주당의 앞선 분위기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범진보가 180석을 넘기고 희망사항입니다만 그게 지금 투표를 다 하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닌 상황에 와 있다. 김상현 평론가님, 여야의 움직임을 쭉 보면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여당, 야당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한 명은 압승 주장하고 한 명은 겸손하고 뭔가 역할 분담이 확실해서 본인들의 전략을 그렇게 짜가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야당은 딱히 그런 역할 분담 같지는 않아서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지만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그래 보이죠. 왜냐하면 그 이낙연 위원장은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너무 섣부로 얘기하면은 그게 굉장히 쉽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파장이 크고. 하지만 유시민 이사장은 어쨌든 책임자가 아니고 외곽의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 이런 거를 좀 역할을 자임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이사장의 의미가 작지 않기 때문에 그 역시도 오만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유시민 이사장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한다면 오히려 하지, 유시민 이사장이 하기는 조금 위험스러운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면에서도 잠깐 만나보시지만 이렇게 의석수마다 얼마나 많은 거대 정당이 의석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180도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뭐 100석 위태, 180석 호언, 여러 가지 총선을 앞두고 평가와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논란 꽤 많습니다. 다음 주에도 논란인데요. 다음 주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